나올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제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인가, 저는 뭐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이미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해서 체포하라고 했고, 그 명단이 15명 플러스 한동훈 대표 추가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 불리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재에 나와서는 검찰에서 회의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근데 지금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묵묵부답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진술 거부는 검찰에서의 피의 신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해버려요, 헌법재판소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헌재 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거든요. 형사재판은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죄가 있다면은 그 죄에 따라서 벌금이 됐든 징역형이 됐든 어쨌든 처벌을 하는 게 원칙이고, 헌법재판은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직을 파면할 정도로 위중하냐 안 하냐를 따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단과 대통령이 이제 서로 어떤 전략적 미스에 의해서 서로 좌충우돌 하는 것처럼 정인들도 사실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솔직하게 당당하게 더 임했으면은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직을 파면할 정도로 위중하냐를 따질 텐데,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오히려 정인들보다도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국회 측 윤 의원 잡으라 지시, 윤 측 조지호가 알아서 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대체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 6번 전화해서 의원들 빨리 체포하라고 했다라고 이 검찰에선 진술을 했다라는 게 이 검찰 조서 내용을 아까 국회 쪽에서 직접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 대통령 측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밑에서 알아서들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2차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김봉식의 서로의 상의에 의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이고, 2차 봉쇄 마찬가지로 포고령을 자기가 보고서 스스로 판단하에 김봉식에게 내린 지시였습니다. 대통령이 2차 봉쇄를 하라고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국회 봉쇄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곽정근의 진술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곽정근의 진술은 일치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조조의 진술도 곽정근의 진술처럼 신빙성이 없습니다. 김현태의 진술에 비추어 봐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를 체포한 바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이건 그냥 조지호, 곽종근 등등 윤 대통령은 지시 안 했는데 그 밑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래 부하들한테 아래 휘하로 시킨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왜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남 탓이라든가 부하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도 남 탓을 하고 끝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역사에서는 참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혈액암으로 굉장히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나오고 싶겠습니까? 헌법재판소 나와서 대통령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 말하기 불편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임명권자였는데, 그런다고 해서 국민을 상대로 또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인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조지호 청장의 거짓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이 아직도 뭐 헌법재판을 제대로 받겠다는 것보다는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삼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또 조지호 청장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으로 꼭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데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하는 대로 헌법재판을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은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재판이 필요 없고 헌법재판이 형사재판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헌법재판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선전선동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느낄 때 정말 거짓말 대통령으로 느끼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은 선전선동이 잠깐 먹힐지라도 결국 며칠 있으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라도 좀 그만 멈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변호사님은 윤 대통령이 자꾸 본인의 책임을 아래로 미루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냐. 그리고 조지호 총장 지금 안 그래도 암 투병 중인데 굳이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이창근 위원님, 조지호 총장이 암 투병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인 거거든요. 그럼 윤 대통령 쪽에서는 조지호 총장은 이 우리의 어떤 결백을 이 입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일 텐데, 근데 지금 이 조지호 총장이 그동안 했었던 검찰에서 이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른 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일단 뭐 그 앞전에 이제 변론 상황에서 네.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영 사령관 사례를 봤을 때 네. 조지호 청장도 이제 변론에 와서 형사재판을 이유로 뭐 정언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뭐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어찌됐든 윤 대통령 측에서의 방어 논리는 결과론 쪽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은 체포라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국회도 의결을 했기 때문에 계엄이 해제됐다. 네. 그래서 빨리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결과론적인 논리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조지호 청장도 증인으로 신청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재 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거든요. 형사재판은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죄가 있다면은 그 죄에 따라서 벌금이 됐든 징역형이 됐든 어쨌든 처벌을 하는 게 원칙이고, 헌법재판은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직을 파면할 정도로 위중하냐 안 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단과 대통령이 이제 서로 어떤 전략적 미스에 의해서 서로 자충우돌 하는 것처럼 정인들도 사실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단적이 내가 조상년 수도방위사령부 단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진우 사령관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정언을 거부했지만 조상현 단장이 지시체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한다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통령 측에서도 솔직하게 당당하게 더 임했으면은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직을 파면할 정도로 위중하냐를 따질 텐데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오히려 정인들보다도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내용은 과연 조지호 청장이 와서 조지호 청장이 한 얘기 이걸 좀 구인하는 게 뭐 맞는 것이냐,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여부를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지호 청장이 검찰에 진술한 얘기에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거죠. 윤 국회 계엄 해제에도 봉쇄 풀라는 지시 안 해. 조지호 검찰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체포하세요, 빨리 체포하세요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었다라는 게 지금 앞에서 저희가 얘기한 내용인데, 그 전화 말고도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국회에서 해제 결안이 통과가 됐는데 봉쇄를 풀라고 추가적인 오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볼게요.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해제 이후에 2번 통화한 걸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그럼 사실상 이 계엄 해제가 되기 전에 4번은 의원 뭐 체포해라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온 2번 전화에도 이창근 위원님, 지금 말씀은 윤 대통령이 계속 조 청장한테 이거 포고령 위반이니까 잡으라고 했지, 이거 해제됐으니까 자 이제 철수해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통화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덕분에 빨리 끝났다.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뼈가 있는 말이라고 느껴서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실 경찰의 역할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체포와 가담된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결과 관련된 국회 봉쇄,
그리고 선관위까지 이렇게 경찰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만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현장에서 일시에 봉쇄를 푼 부분도 사실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건의 때문에 풀었다가 대통령이 전화해서 포고령 위반이다 해서 다시 봉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 나온 조서인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계엄의 해제 통과된 뒤에도 봉쇄를 풀고 철수를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경찰관들의 건의를 받고 다 봉쇄를 풀었다 하는 게 이제 조 청장의 검찰의 진술인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고 싶고 또 조 청장의 말을 그렇게 이제 유도하고 싶겠지만 결론이 이제 조 청장이 이제 현재 나와야 되겠죠. 네. 현재 나와서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현재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이상 이대로 이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 청장이 실제 헌재에 와서 검찰에서 했었던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려면 일단 오긴 와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 청장,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내일 이제 10차 변론이죠. 윤 탄핵 심판 20일 변론 유지.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형사재판 있으니까 좀 미뤄주세요 했지만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 다 불렀잖아요 라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또 붙였어요. 그럼 대체 누구누구를 불렀느냐라는 거죠. 내일 있을 변론에서. 같이 볼까요? 네,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청장 3명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조지호 청장은 암투병 중이죠.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강제구인장을 발부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수근 변호사님, 지금 강제구인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조 청장이 안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강제 네. 구인하러 갔기 때문에. 네. 다만 뭐 끝까지 본인이 가지 않겠다라고 힘으로 버틴다라고 한다면 강제 구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올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제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인가 저는 뭐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이미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해서 체포하라고 했고 그 명단이 15명 플러스 한동훈 대표 추가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 불리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재에 나와서는 검찰에서 회의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근데 지금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묵묵부답하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진술 거부는 검찰에서의 피의 신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해버려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그렇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그렇고 소극적으로 그냥 형사재판에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진술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검찰 피해자 신문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들이 다 증거로서 채택되고 인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안 하는 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증인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이다. 그리고 탄핵은 그래서 인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진술을 헌재에 나온다고 한들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고 형사재판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검찰 조서가 다 채택이 되고 그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쪽에선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거에 더더욱 강하게 반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과도 같이 좀 맞닿아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